이론은 원래 수학적인 이론들은 뭐 이렇게 따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에 적용할 때는 아주 재밌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재밌네요. 저희가 뭐 무역 수출해서 이런 것도 있고 생산해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현실에 적용하다 보면 아주 이제 간단하고 뭐 이렇습니다. 현실에 제가 VIP 마케팅 이런 것도 제가 만들고 이제 부작도 제가 만들었는데 물질이 있는 소유자들을 상대로 VIP 마케팅 하는 것은 이득이 날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예전에는 믿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요새 자문교사는 어느 회사에서 저번에 발표하는 거 보니까 일반인들보다 좀 물질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했더니 18배의 이득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출액은 그렇게 이득이 아닌데 이익은. 18배가 어떻게 나왔냐 했더니 뭐 통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됐고. 오늘 19장 이제 지난 주에 이어서 멀티플 리그레션 어널리시스를 하고 20장이 이제 마지막을 하겠습니다. 멀티플 리그레션 어널리시스의 핵심은 뭐냐? 다른 건 똑같습니다. 추정도 최소장법 하는데 독립 변수가 2개 이상이 됩니까? 2개가 같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y equals b0 플러스 b1 x1 플러스 b2 x2 플러스 b3 x3면 b1, b1, b2, b3가 모두 영향을 y에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두고 또 단독으로 주는 것도 있고 또 합해서 y equals b0 플러스 b1 x1 플러스 b2 x2 플러스 b3 x3 플러스 b1 x1 b1 이거 x1과 b1과 b2 그 다음에 x1과 x2 그 다음에 x1과 x3 x2와 x3 그 다음에 3개 다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이 나옵니다. 2개가 합쳐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상호작용 사유영향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이제 복잡해지는데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중해기 분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개의 독립적인 영향. 중해기 분석의 원리. 중해기 분석이란 복수의 별량으로부터, 복수의 변수로부터 구성된 데이터에 있어서 특정의 별량을 나머지 별량 1차식으로 예측하는 특정의 별량 나머지의 1차식. 이 1차식을 회귀 방정식을 한다. 그리고 특정의 별량, 목적 별량, 설명 별량. 이건 뭐 독립 변수, 종속 변수라고 이게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목적이 지금 종속이고 설명이 독립이라는 얘기네요. 중해 분석인데 잔체 제곱 최소는 최소장도 원리에서 회귀식을 구한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2개 이상의 변수들이 각각 혹은 합해서 주는 영향력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해기 분석의 핵심이다. 다음과 같이 회귀방식 적합도의 좋고 나쁨을 표현하고 있다. 목적별량 예측치의 분산과 목적별량 실측치의 분산. 이게 이제 이 앞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린 이겁니다. 요거. 실측치 분해. 여기 보시면 요게 실측치고 요게 예측치죠. 실제로 이만한데 예측이 이만큼 나와서 그러니까 이거 분해, 실측치 분해 예측치가 많으면 좋은 거죠. 이거 분해 이거. 여기서는 이거 분해 이걸 했어. 나머지 요건 뭐야? 이건 오차지 오차. 그러니까 이거 분해 이걸 하면 값이 좋은데 이 오차가 제로였다면 똑같았죠. 아주 좋아져요. 그죠? 근데 오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분해 요거. 실측치 분해 예측치. 여기 보세요. 보세요. 실측치의 분산분해 예측치의 분산. 왜 분산을 했나? 그냥 평균이 아니고 그것이 얼마나 퍼져 있느냐. 실측치의 분산분해 예측치의 분산.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분산 분석과 회귀 분석이 동일하다. 결국 회귀 분석에 보면 아노바 테이블로 합니다. 분산 분석표. 그 아노바 테이블이 분산입니다. 그러니까 분산 분석은 원래 차이를 하는 건데 회귀 분석에서 관계를 하는 걸로 변형이 된 거죠. 똑같습니다. 값이 똑같습니다. 분산 분석. 그러니까 결국 분산입니다. 그러니까 목적별량 실측치의 분산. 여기 보세요. 제가 이렇게 했죠. 이거 분해. 여기서부터 여기 분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해. 실측치 분해. 예측치. 그게 그겁니다. 여기. 실측치 분해. 예측치의 분산. 목적별량 실측치의 분산 분해. 목적별량 예측치의 분산. 이걸로 적합도. Goodness of Fit. Goodness of GF. Goodness of Fit Index. GFI라 그랬죠. Goodness of Fit Index. Goodness of Fit. 적합도 색인. 이 값을 결정계수 혹은 기여를 똑같습니다. 결정계수라고 R스퀘어라고 한다. R스퀘어라고 했죠. 그 R스퀘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R스퀘어는 R의 자승. R이 뭡니까? 상관계수. 상관계수의 자승이 결정계수입니다. 결정계수가 설명한 정도.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이겁니다. 요거 분의 요거. 이게 그래서 R스퀘어가 0.5다. 그러면 50%를 설명했다. 여기는 지금 뭐 더 많이 되겠네, 실제. 0.78은 되겠네. 그죠? 요거 결정계수다. 결정계수가 R스퀘어고, 여러분이 중요한 게 알아야 되는 건, R스퀘어가 뭐냐, 그러면
회기선에 의해서 설명된 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R 스퀘어가 뭐냐?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결정계수가 뭐냐? 회기선에 의해서 설명된 정도가 R 스퀘어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값이 얼마큼 나오냐? 0에서 1까지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제가 결정계수가 마이너스가 있습니까? 그러면 없죠. 왜? 상관계수의 제곱이죠. 상관계수는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죠. 근데 마이너스를 전부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 플러스가 되죠. 따라서 결정계수가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틀린 거죠. 결정계수는 항상 플러스가 됩니다. 결국 예측치의 분산이 클수록 실측치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실측치에 가깝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 실측치에 가깝다. 결정에서 R제곱, 이거는 이제 실측치에 가까운, 뭐 그냥 분산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결정에서 R제곱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0에서 1까지. 왜? R이 0,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인 걸 자세하니까. R제곱, 결정계수가 1에 가까우면 회계방정식은 데이터의 정보를 충분히 흡수하고 있는 셈이다. 그건 완전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나옵니다. 왜? 오차가 있기 때문에. 점을 해놨는데 R제곱의 1이라는 얘기는 점, 그 선들이 200개의 선이 전부 한 직선에 연결돼야 돼. 그렇게 안 나오죠. 실제는 그렇게 안 나올 수가 없죠. 뭐, R제곱이 뭐 0.5, 0.1, 0.2만 돼도 뭐 좋은 거고,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선이 완전히, 점이 완전히, 10,000개 점이 하나의 선에 연결돼야지 0.9 정도 나올 건데, 그건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변수 선택의 문제. 어떤 변수를 집어넣느냐. 이게 이제 이론에 의한, 이론 적합도에 의한 변수를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변수를 많이 집어넣는 게 있는데, 그 스텝와이즈 리그레션이라는데, 그건 무식하게 집어넣는데, 예전에는 그런 것도 가끔 쓰는데, 거의 보면, SPSS에서 보면 스텝와이즈라고 있어요. 스텝와이즈. 우리말로 뭐라 하는지 모르는데, 스텝와이즈라고 하는데, 그냥 막 집어넣는 건데, 변수 막 집어넣어가지고 나오는데, 근데 그렇게 쓰면, 미국에서 박사할 때 교수님들한테 아주 혼납니다. 이론의 근거에서 해야 된다, 우리는. 이론의 근거에서. 막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제가 다리가 아파. 근데 의사가 그냥 이론에 근거해서 이 한동철 교수의 다리는 어떻게 돼서 심장이 어쩌고 피가 어떻고 이렇게 해서 나이가 이제 50살 넘으면 이제 노화가 오고 퇴화가 오니까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다리가.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내 다리를 갖다 피도 뽑고 살도 째고 수많은 분석을 100개를 해. 그 중에 찾아.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론은 뭐냐? 이론은 논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논리. 성경책 이론이 뭡니까? 여성을 쳐다보고 이상한 생각을 하면 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성을 쳐다보고 이상한 생각을 하면 죄다. 그거 이론이야. 그거 안 돼. 우리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서 밥 먹을 때 우리 95년생 딸이 있는데 90년생 우리 아들도 있고 우리 딸이 밥 먹을 때 제가 이런 했어요. 성경책에 여자를 쳐다보고 이상한 생각을 하면 죄다 했더니 아빠는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 그래. 내 친딸인데.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사람이랑 막 무식을 막 웃었는데 아빠는 그렇게 안,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아십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자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도. 그러니까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이 있어야 되는 변수 선택은 항상 이론에 의해서 근거해서 스텝바이처럼 막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해보십시오. 우리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배웠는데 재무관리에서 이거 영향을 준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들었어. 그럼 그걸로 해보는 거예요. 네? 생산관리 수업에서는 이거랑 상관이 없대. 그럼 그거 안 넣고, 그죠? 국제경영 수업에는 이게 이렇게 됐다고 그랬어. 그러면 그렇게 아니, 그거 수업 시간에 배운 거. 교과서는 아주 좋은 거죠. 그 많은 교수님들 쓴 이론의 이제 집합체니까. 목적 변수 y를 예측하기 위해서 중해기분수의 적용을 생각했을 때 설명 변수로 쓰고 하자는 변수가 3개 있다고 하자. 이때 3개의 변수를 모두 쓰지 않더라도 x1과 x2 두 설명을 예측할 수 있고 x1이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검토하는 게 변실수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x1을 집어넣었더니 얼마 나와, 설명력이. x2를 집어넣었더니 설명 나와, x3. 근데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x1과 x2와 x3를 집어넣으면 R스퀘어는 늡니다. R스퀘어는 무조건 늘어요. R스퀘어는 변수가 늘어가면 난 늘어. 변수를 1000개쯤 집어넣으면 R스퀘어가 변수가 2개 넣었을 때는 R스퀘어 0.03이다가 1000개 집어넣으면 R스퀘어가 한 0.9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증가분이 의미가 없으면 그래서 그렇게 넣는 게 아니고 하나씩 생각해서 중요한 것부터 집어넣습니다. 중요한 것부터. 불필요한 변수를 포함한 회계식, 그것과는 역으로 유효한 변수를 포함하지 않는 회계식은 어느 쪽이라 하더라도 예측 정밀도가 나빠진다. 다시 말해서 쓸데없는 변수가 들어가는 거는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변수가 들어가는 건 줄이고 변수를 많이 넣어도 중요하지 않은 거면 그걸 빼라는 얘기입니다. 회계식은 유효성, effectiveness라는데 효율성, efficiency라고 유효성은
목표에 적합한 정도고, efficiency는 input 대 output, 뭐, 성과를 내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에 기여율이 있다. 이게 이제 결정계수. 그러나 기여율이 높은 회계시로 좋은 회계시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항상 뭐, 여기 보세요. 기여율을 높게 하고 싶다면 어떤 변수를 설명해서 수를 늘리면 되는 거죠. 수를 늘리면 다 돼요. 수를 늘리면 돼. 우리 레포트를 쓰라 했는데 10장만 써오라는데 학생들이 그냥 뭐 막 집어넣다 보면 20장, 50장 쓸 수 있는, 이 50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정확해야죠. 그렇죠? 도움이 되지 않는 변수의 수를 늘리면 회계식의 기여율은 외견상 높아지지만 예측 절묘직밀도가 나빠진다거나 회계 개수가 불안정, 데이터를 바꿔서 다시 중요한 변수는 편회계 개수, 파셜이라 때 그 하나, 전체가 아니고 하나의 값이 크게 바뀐다게 될 수 있다. 불안정. 그러니까 변수는 집어넣는 게 좋은데 중요한 것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럼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월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뭐 우리 학생들과 있는 거와 뭐 부자학이다, 경영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건 뭐 여러 가지 있네요. 제 친구처럼 뭐 술만 마시는 친구도 있고 뭐 마약하는 사람도 있고 뭐 마약하는 기업체 회장도 있고 뭐 중요한 것들이 어떤 거냐? 그 중요한 거 인간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세상에 이득이 된다고 한 경우만 세상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받은 모든 상은 다 그죠? 사회상, 봉사상, 뭐 노벨상 다 그런 거죠. 이 세상에 좋은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변수부터 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부터. 이와 같은 사정부터 기여율, 결정계수가 높아지는 회계를 찾는다고 하는 사고문제는 제대로 없다. 그래서 자유도 조정, 이건 뭐 그냥 하고, 이건 별 중요한 거 하나씩 이렇게는 안 하고 그냥 뭐 중요한 이론 베이스로 한 거예요. 교수님 이론 얘기는 안 돼. 이론 베이스로. 이론 베이스로 해서 중요한 걸 찾으면 된다. 변수서 때 통계에서 설명에서 목적 변수 예측을 설명하는데 되는 것을 알스퀘어라고 한다. 뭐 P값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고 하여튼 뒤에 자수 이건 뭐 그냥 쓰는 거고 F로 해가지고 전체 이제 T하고 F로 해서 전체 F를 통해서 전체 그 모형이 세균편단지를 알고 그다음 T로 해서 개별로 모형이 세균편단 이거는 지금 너무 어렵게 복잡한데 회기 방정식의 S패스 아웃풋에 봐갖고 전체 모형이 유의한지를 봐야 돼요. 전체 모형이 F값이 전체 모형이 커가지고 계산된 F값이 실제 테이블에 나온 값보다 커가지고 전체 잘 들으세요. 중요한 겁니다. 전체 모형의 회귀선 적합도가 검증이 되고 그러니까 전체 모형의 유의수준이 0.05보다 작아서 전체가 되고 그 다음에 개별로 거기에 독립변수 3개인데 그 다음에 3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모형은 유의하기를 3개가 다 날 경우는 없을 겁니다. 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없고 그럴 경우가 간혹 나오는데 그거는 별로 안 나오고 전체 모형에 유의하면 그 중에서 한두 개는 되겠죠. 세 개가 다 유의할 수도 있고 2개가 유의할 수도 있고 한 개가 유의할 수도 있죠. 하여튼 전체 모형이 회계는 중회계는 같이 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거를 정리하면 됩니다. 단순히 일단 그냥 독립변수 하나니까 하나하고 전체 모형의 유의 수준하고 개별 변수의 독립변수 유의 수준 똑같죠. 그건 뭐 똑같고 중회계에서 5개야 변수가. 일단 모형 전체 5개가 한꺼번에 들어갔을 때 모형 전체의 그 모형 적합도 왜 유의 수준이 0.5보다 작은 일 보고 그럼 봤어. 그 다음에 5개를 들어서 각각 봤더니 그 중에 2개는 유의하고 3개는 안 할 수도 있어. 그럼 그 2개 유의한 것만 실제로 중요한 거 나머지 3개는 중요하지 않다. 이게 핵심입니다. 잘 되세요? 개별로 중요하다는데 전체 모형에서 어떻게 3개를 했는데 하나는 유의하고 2개는 유의하지 않아. 근데 전체 모형이 유의하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의하게 안 나왔을 경우에는 유의하게 안 나왔을 때는 전체 모형이 유의하지 않으면 개별로 유의하지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건 일단. 그래서 서울여자대학교를 들어온 다음에 과목을 뭐 8개를 들어가지고 5개를 A 플러스 받고 3개를 F를 받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울여자대학교를 안 들어왔어. 근데 뭐 서울여자대학교 예비대학을 들어와서 예비대학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비대학 들어와서 그냥 2과목을 미리 들어 그냥 선수강을 서울여대 안 들어오고도 그냥 그 2과목 들어서 2과목 우리 학교에 보면 제 수업 전에 가끔 뭐 고대 다니는 남학생도 왔었고 성신여대 여학생도 왔고 또 어느 한전에서도 와서 듣고 뭐 그런데 그냥 들어 그 사람들이 해서 수업 시험만 안 맞으면 그 사람만 들었다라 한 과목
그것이 서울여대 졸업장하고는 상관이 없죠. 서울여대는 어떻게 해야 돼?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전체 학생일 경우에, 들어왔을 경우에, 그 다음에 과목을 경영학, 전공, 의료학, 부전공, 뭐, 산업디자인학, 복수전공, 뭐 이렇게 되면 그것이 인정이 되는 건 똑같습니다. 회기 모형이, 전체 모형이 회기적으로 유의해야 돼. 그건 어떻게 하냐? 계산된, 여러 번 반복해요. 계산된 값이 테이블 값보다 커야 됩니다. calculate value가 테이블 값보다 커요. 계산된 값이 표에서 나온 값보다 크면, 보통 크면 그게 유의 수준이 0.0보다 작아요. 그래서 유의해. 그 모형이 적합해. 그러면 모형이 적합하고. 그 다음에 개별로 가가지고 개별 변수가 3개가 있다. 3개 중에 2개가 적합하다 아니다. 그때 찾는 겁니다. 전체 모형이 적합한 걸 알고 나서 그 다음에 개별 변수들의 적합도를 아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게입니다.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는 판정에는 F값이 자주 있으면 실무적으로 일일이 검증을 실시하는 것이다. F값이 2 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들. 이건 뭐 저기 F값 2인지 아닌지 그거는 저기 전쪽 다른 것들도 있으니까 F가 1 그냥 하여튼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쓰지 말고 계산된 중요한 거다. 모든 통계 똑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뭐 다른 T에서도 그랬고 계산한 값이 테이블 값보다 크면 그거는 유의하고 계산한 값이 테이블 값보다 적으면 유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계산한 값이 테이블 값보다 크면 유의 수준이 알파가 0.0보다 작게 나오면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뭐 2는 2 이상은 내고 1은 안 돼. 그거는 이거 지금 이분이 조금 그렇게는 미국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요. 물론 하다 보면 머릿속에 뭐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전체적으로 계산한 값이 calculate value가 테이블과 비교해서 테이블 값보다 크면 그게 회기 모형이 유의하고 적으면 유의하지 않다. 그 다음에 모형이 전체가 유의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개별 독립변수들을 검증을 한다. 그래서 독립변수들에 들어서 0.5보다 작게 되면 유의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중공성성은 이제 멀티코리언트 변수 간의 관계. 저기 회기석이나 분산분석에도 그런 게 있어요. 분산분석과 회기분석이 똑같다 그랬죠. 왜? 분산분석에서는 집단이 세 집단이야. 미국, 중국, 한국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집단 간의 분산은 동일하고 그 다음에 관계가 없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중국과 한국, 한국과 중국이 연결되면 안 됩니다. 여기 동일하게 분산분석은 차이를 보는 거고 회기분석은 관계를 보는데 분산분석을 가지고 회기분석의 아노바 테이블이 분산분석표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쓰게 됩니다. 그게 쓰는 거 똑같고 실제는 맨 마지막 미국에서 이제 뭐 제가 리서치 메소드 880인가 뭐 883인가 이렇게 되면 맨 마지막 수업 시간에 아주 수염난 미국 교수님이 아노바하고 리그레션은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 오케이? 그렇게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독립변수들 간에는 관계가 없어야 돼. 독립변수들 간에 관계가 있으면 영향을 줘. 그래서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을 내리는 것과 광고비를 올리는 것과 브랜드를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이 뭐 매출에 영향을 준다 이랬어요. 근데 가격은 뭐 상관이 없는데 광고를 잘하면 매출에 영향을 직접 줘. 또 브랜드는 브랜드 자산이 뭐로 영향을 받습니까? 광고입니다. 브랜드 자산은 판촉으로 하면 이제 브랜드 자산이 떨어지고 광고라면 브랜드 자산이 올라갑니다. 결국 보세요. 가격을 내리는 건 매출에 영향을 주는데 이거는 다른 변수와 관련이 없는데 광고를 올리는 거는 그 자체로도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하나 세 번째 브랜드 자산에도 영향입니다. 광고는 그 자체로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하나 장기적으로 브랜드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광고가 매출에게 직접적인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브랜드 자산이 올라가는 걸 통해서 간접적인 인다이렉트 이펙트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광고하고 브랜드 자산이 독립변수 같이 들어가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해지죠. 광고하고 브랜드가 같이 들어가면 그쪽이 아마 유의하게 나올 수 있고 그게 이제 슈도 릴레이션십. 실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 브랜드를 빼버리면은 광고를 빼면은 브랜드가 매출에 영향 안 주는 걸로 나왔을 텐데 광고를 넣었더니 그게 인플레이트를 시켜가지고 브랜드를 통해서 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변수 간에는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그 관계에 있는 형태가 돼 있는 것이 지금 다중공성입니다. 이렇게 되면 복잡해집니다. 아주 복잡해지고 실제는 이론상으로 관계없는 걸 집어넣고 이거는 아주 심플한 것이 요인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팩터 어널리시스를 어서거나 로테이션해서 90도로 딱 하면 관계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독립변수를 집어넣고
팩터 어널리시스 돌려가지고 요인 분석에서 90도로 해가지고 어서고나를 로테이션 돌리면 관계가 없는 걸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독립변수를 집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도 설명이 독립변수들이 한 60% 정도 설명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40%는 모르고 그 다음 팩터로 나온 것의 값을 베어리어블 네임을 또 새로 줘야 돼.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가격과 브랜드하고 광고를 집어넣고 독립변수 팩터를 돌렸더니 뭔가 나와. 팩터 1이 가격과 브랜드와 광고와 연결이 돼. 근데 이게 뭔지 몰라. 값이 잘 모르니까 대충 보고 그냥 네임을 붙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중공정성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중공정성이 생기면 회귀 분석은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하냐. 이론에 의해서 없는 거, 관계 없는 걸로 파악합니다. 책에 보통 관계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회귀 분석의 진단. 뭐 이렇게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여튼 중회귀 분석을 마무리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퀴즈하고 전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